최근에 이제 뭐 판례도 있어요. 그건 아파트 사례긴 한데 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을 내보내 준다라고 하고 거래를 했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쵸. 그건 이제 주택에서 이제 갱신 청구권을 쓴 사례인데 음. 이거는 이제 1심은 매수인이 해지한다는 걸 이겼어요. 어. 2심은 매도인이 이겼어요. 어. 근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매수인이 이겼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법적 표현으로는 저희가 이제 동시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원래 이제 잔금 받는 거랑 물건 줘야지. 물건 주는 게 동시행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임차인 명도를 해주는 걸 선의행 의무로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선의행 의무를 해야 내가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이제 거래할 때 이제 매도인이랑 매수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 저는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은 마주하는 유형 같은데 결국 이제 빌딩을 거래할 때 이제 명도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도를 하는데 항상 이제 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이거 10년 넘어가지고 임차인이 명도 뭐 된다. 네. 자기가 책임질게.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매수인이 그 말 믿고 매도인 책임으로 거래를 했는데 네. 사실상 이제 명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10년이 지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명도를 진행을 할 수는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계약부터 10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 중간에 명의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차인이 예를 들면 뭐 가족한테 넘긴다라고 한다거나 혹은 뭐 친구한테 넘긴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양도가 아니고 신규 계약으로 보게 될 여지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카페명의는 10년이지만 실제는 5년일 수도 있는 거죠. 임대차 계약 명의를 기준으로 10년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뭐 사업자든 브랜드든 다 같았지만 임대차 명의가 바뀌었다면 그렇죠. 요건 또 10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새로운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권리금은 10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내가 이 임차인을 내보낸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아 좋다 난 나가는데 권리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임차인을 소개를 해요. 근데 이제 임대인이 만약에 임의로 거절을 하게 되면 그 권리금만큼을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어요. 나가는 임차인한테 방해한 거가 되는 예, 거죠.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10년이 됐으니까 쉽게 명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명의가 어떻게 유지됐는지 10년 동안 한 사람이 쭉 왔는지는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중간에 만약에 바뀌었으면 그 기간이 10년이 아니고 내가 샀을 때부터 뭐 몇 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남았을 수도 있고 이런 거고 이 사람이 한 명의로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치. 이런 것도 근데 항상 보면 이제 특약에는 뭐 권리금을 임대인에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사실상 별 효력은 없지만 많이 쓰시는 게 뭐 거래가 되면은 뭐 조건 없이 나가기로 한다거나 네. 뭐 아니면 신축할 때 나가기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신축은 있어요. 정비법상 신축 아닌가요? 거의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신축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빌딩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내가 이걸 확실히 다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내보낼 수 있어요. 그 10년하고 관계없이. 그거는 약간 안전상의 이슈라던가. 네,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게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봤지만 진짜로 D등급 뭐 이런 정도까지가 돼야 되고 실제로 내가 계약하고 이 건물 새로 짓는다는 내용까지 있어야지만 그렇죠. 그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없이 그냥 나 지을 거니까 나가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임차인이 이제 나간다고 했어 자기가 네. 이제 임대인이 판다고 하니까 네. 그럼 저도 나갈게요라고 했는데 네. 이제 주인이 바뀌었는데 네. 갑자기 이 사람이 말을 바꿔서 네. 난 안 나가겠다. 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방금 말한 거는 3자 계약이면 그 계약을 근거로 해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뭐 3명이서 합의를 해서 이 임대차 계약은 끝냈다. 그러면 합의 해지가 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 임차인에 나가는 명도 기일은 뭐 예를 들면은 매수인이 뭐 한 뒤에 언제 나간다. 이거는 이미 계약이 해지가 됐잖아요. 네. 된 상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전주인하고 임차인하고만 얘기를 했어. 매수인하고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매도인한테는 약속을 받았지만 임차인하고는 의사를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매도인이랑 현 임차인이랑 네가 이거 팔면 나갈 거야라고 확약서를 써줬어. 그러니까 그걸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거야가 우리는 임대차 계약 해지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다만 명도일은 뭐 언제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됐기 때문에 내보내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방금 말한 대로 뭐
뭐 빌딩 거래를 하면 저희가 나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정도의 애매한 얘기가 되면 못 결국 나갈 이제 수도 있어요. 주요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서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 확약서로 좀 의미가 문서로 있는 남아 걸로 있어야 보는 됩니다. 거죠. 문서로 남아 있어야 되고 매수인은 확실히 임차인에게도 의사를 확인해서 그거를 매매계약서에 같이 넣거나 임차인도 같이 사인을 하거나 혹은 임차인하고 임대인 3명이서 확약서를 쓴 걸 첨부하거나. 항상 뭐 안전하게 가려면 뭘 첨부하면 좋긴 한데 이게 네. 현장에서는 그런 거 하나 받는 게 사실 되게 어렵죠. 어렵고 네. 그런 걸 괜히 받다가 더 일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부동산 계약서 조금 길어졌고요. 그렇죠. 매매 계약서 그다음에 중개물 확인서가 이런 것도 다 맞아요. 붙였잖아요. 네. 사실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은 계약서가 한 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는 계약이 법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써요. 뭐 못 자국 어디, 못 몇 개 이런 것까지. 그 사실 우리나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그러니까 중개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매도인 매수인한테도 이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불편하더라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감당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빌딩 같은 경우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큰 돈인데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네 마네 이런 분쟁이 되면은 건물은 건물대로 못 쓰고 돈은 돈대로 나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아니면은 대표님께서 그럴싸한 양식을 만들어서 첨부를 하는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줄 거예요. 이걸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아예 그 계약서 양식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좀 서로에게 안전하게. 그냥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저희 이렇게 하시죠 하면 좀 거부감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면서 써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꼭 요즘에 좀 오랫동안 건물주 하신 분들 보면 계약서를 직접 좀 준비해 오세요. 그게 임대차 계약서든 매매 계약서든 이제 갖고 오시고 갖고 오신 거 보면 사실 한쪽에게 되게 불리한 네.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죠. 그런 경우가 계약서 보고 뭐 앞에서 좀 얼굴 붉히고 계약이 좀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는 결국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정확하게 서로 합의하고 진행해야지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좀 네. 법대로 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이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네. 해서 한쪽을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또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좀 불리한 내용들, 네, 불합리한 내용들이 확실히 많고 네. 또 그런 것도 막겠다고 특약 같은 거 강하게 쓰면 임차인 기분 나빠서 또 계약 안 한다 그러고. 그리고 특약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벗어나는 건 어차피 무효라서 그렇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좀 가벼운 건데 이제 빌딩을 저희가 거래를 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파신 분은 이제 또 어디 팔았다고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면 이제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개사들도 주변에서 너무 싸게 팔았네. 너무 싸게 팔았어. 나한테 맡겼으면 더 비싸게 받아줬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나 계약 해지하고 싶다. 그럼 계약금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전달하면은 이 매수자가 갑자기 중도금을 밀어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도금 이렇게 밀어놨을 때 이제 중도금 일자 전에 미리 납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은 그러니까 이 개념이 받았냐 안 받았냐가 되겠죠. 만약 중도금을 그냥 계좌 이체했어요. 했죠.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죠. 그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았으니까. 이건 그냥 임의대로 이체한 거잖아요. 뭐 내가 영수증도 안 써줬는데 영수증이라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계좌 이체했으면은 단가? 아니죠. 보내면서 나는 중도금 아직 지급기일이 안 닿아서 중도금 안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받아둔 채가 되면 계약 해지가 안 되죠. 그러면 그 거기서 얘기하는 일자가 잔금도 마찬가지고 중도금도 있으면 그 일자와 금액이 다 맞았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는 원칙적으로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지급 기일이니까 서로 합의해서 날짜를 땡겼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돈이 좀 생겨서 잔금을 냈다. 그러면 넣었다고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중도금을 좀 뒤로 일정을 정해놨으면 미리 밀어넣는다고 해도 내가 오케이하지 않으면 효력은 없는 거네. 다만 그때 정확하게 해야겠죠. 바로 돌려주고 뭐 문자나 카톡으로 저희는 중도금 지급기일이 안 됐기 때문에 중도금 안 받는다. 이렇게 또 받고 좀 며칠 해놔야겠죠. 지나고 좀 가만히 있고 이러면 받은 거가 될 수도 있죠. 애매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 아예 계약금을 크게 받고 그렇죠. 그냥 잔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현장에서는 중도금을 거의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분들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뭐 이사비나 이런 정도 금액으로 하는데 요거를 그런데 안 쓰시고 이제 중도금을 다른 데 쓰시고 그리고 이제 잔금 때가 됐는데 명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도가 안 된 상황에서 내가 이거는 최근에 이제 뭐 판례도 있어요. 그건 아파트 사례긴 한데 쉽게 말하면 임차인을 내보내 준다라고 하고 거래를 했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주택에서 이제 갱신 청구권을 쓴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1심은 매수인이 해지한다는 걸 이겼어요.
2심은 매도인이 이겼어요. 어. 근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매수인이 이겼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법적 표현으로는 저희가 이제 동시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잔금 받는 거랑 물건 줘야지. 물건 주는 게 동시행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임차인 명도를 해주는 걸 선의행 의무로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선의행 의무를 해야 내가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방금 같은 사안이면 이 사람이 명도를 안 해줬으면 나는 계약 해제를 하고 돈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돈을 안 주면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이 소송하고 뭐 이 건물에 대한 뭐 경매를 해서 돈을 받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럼 없는 건데. 특약에다가 사실 내가 중도금을 주는데 이 중도금으로 명도를 너가 책임지고 해준다라는 특약 같은 게 없으면 네. 선의행이 또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명도 의무 자체는 선의행 의무일 수는 있죠. 그 중도금을 어디에 쓰는지가 특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만약에 중도금을 그런 명목으로 특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함부로 썼다. 그러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횡령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명목을 명도금을 우리가 지급하는데 이걸 명도에 사용하라는 특약을 넣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네, 매수인 입장에서. 근데 그건 뭐 매도인이 맘먹고 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매수인 입장에서 그래도 그거를 조금 분쟁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다 방법이죠. 이제 매도인들이 명도를 좀 쉽게 생각을 해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이사비 정도만 주면 되지 아니면 뭐 어차피 10년 됐으니까 나가야 되니까라고 생각하지만 임차인 입장에 사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뭐 나가라고 하면 사실은 나가려고 했던 사람도 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또 주변에서도 좀 돈 좀 받아서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금이 없으면 사실 10년 지내서 나가 그럼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안 나가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람은 나간다고 해서 거래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누굴 데리고 와서 다음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래.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뭐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이제 그 사람의 신용도를 나한테 알려달라고 해요. 새로 들어온 임대인에게, 사람.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다만 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는 임대료 조금 더 올릴 거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안 된다. 그럼 한 두세 번 정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이제 할 수 있죠. 다만 복잡하죠. 시간도 좀 걸리고. 그렇죠. 네.